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민주주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아주 천천히 조용히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주주의는 갑자기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군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총칼로 의회를 점령해서 무너뜨리는 그런 방식은 오히려 드문 경우입니다. 실제로 요즘 민주주의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안에서부터 조금씩 부식되고 기초가 허물어져 가는 방식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라는 책은 이 과정을 명확하고 날카롭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두 명의 정치학자 스티븐 레비츠키와 데니얼 지블렛이 함께 썼습니다. 두 사람은 민주주의의 붕괴를 단순히 정권이 교체되는 현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협은 선거로 당선된 지도자가 민주주의 제도를 조금씩 훼손해 나가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그런 지도자는 어떻게 등장하고 어떻게 권력을 쥐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사람들은 그런 지도자를 선택하게 되는 걸까요? 이 책은 첫 번째로 히틀러나 무솔리니, 차베스 같은 인물들을 예로 듭니다. 이들은 모두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았습니다. 즉, 민주적 절차를 밟아 권력을 얻고 그 힘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뒤흔든 겁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는 나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야당을 공격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일을 서서히 벌입니다. 이 책은 이 과정을 소리 없는 쿠데타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은 텅 비어버린 민주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 이야기, 절대 먼 나라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미국, 헝가리, 베네수엘라, 터키, 심지어 폴란드까지 민주주의 국가였던 곳들이 점점 비민주적인 지도자들에 의해 질서가 흐트러지고 시민의 권리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무너짐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이 책에서 민주주의 붕괴의 조짐을 판단할 수 있는 4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상대 정당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지도자. 두 번째, 언론을 가짜 뉴스라 몰고 비판적인 언론을 공격하는 지도자. 세 번째, 법원, 검찰, 선관위 등 독립기관을 장악하려는 시도. 네 번째,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조장하는 태도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 지도자는 민주주의의 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무서운 점은 이런 조짐이 나타나도 시민들은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 지도자는 늘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중은 그런 말에 쉽게 위안을 느끼고 현실을 외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정치는 다 똑같아 라고 말하며 외면할수록 민주주의는 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무너짐은 시끄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하게, 매우 논리적으로, 그리고 말 잘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질 때 언론과 사법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왜 그들이 공격받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언론과 사법부를 무너뜨리는 권력의 방식. 민주주의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공격받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언론과 사법부입니다. 왜일까요? 언론은 사실을 알리고 사법부는 법을 지키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곳은 권력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지도자가 독재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면 이런 기관들이 눈엣 가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용히 아주 교묘하게 언론과 사법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언론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저 언론은 가짜 뉴스다. 기득권의 나팔수다. 조작된 기사다. 이런 말을 반복해서 하게 되면 사람들은 점점 언론을 믿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은 자신에게 우호적인 언론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국영 언론, 친정부 방송, 특정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강조하고 비판을 무력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보 독점입니다. 정보가 한쪽으로 쏠릴수록 시민들은 객관적인 시선을 잃게 됩니다. 이 책에서는 터키의 에르도안,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러시아의 푸틴 사례를 통해 이런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음은 사법부입니다. 사법부는 헌법을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래서 독재를 원하는 권력에게는 가장 껄끄러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쓰는 수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사법부 수장의 임기를 줄입니다. 둘째, 자신에게 유리한 인사를 임명합니다. 셋째, 검찰과 경찰의 인사를 바꿉니다. 이렇게 되면 법은 형식만 남고 실질적인 독립성은 사라집니다. 이른바 사법농단이 시작되는 겁니다. 법은 권력을 견제하는 도구가 아니라 권력이 자신을 보호하는 무기가 되어버립니다. 이 과정에서도 항상 명분은 존재합니다. 사법부가 너무 정치적이다. 부패를 청산해야 한다. 정의로운 개혁을 하겠다. 이 말들은 듣기엔 그럴듯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법부가 권력의 하수인이 되는 길을 열어줍니다. 언론이 무너지고 사법부가 무너지는 순간 민주주의는 숨통이 끊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다음엔 정권은 얼마든지 자신의 뜻대로 헌법을 바꾸고 선거 제도를 바꾸며 반대 세력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국민은 이미 편향된 정보 속에서 왜곡된 판단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그 점을 아주 냉정하게 말합니다. 민주주의는 제도의 싸움이 아니라 규범의 싸움이다. 규범이란 당연히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공정성, 중립성, 상호 존중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이 규범이 무너질 때 민주주의는 제 아무리 제도가 멀쩡해도 속은 텅 비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언론의 역할을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해 더욱 예민하게 감시해야 합니다. 언론과 사법부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건강 상태를 가늠하는 바로미터입니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지, 그리고 정적을 적으로 만들며 정치적 긴장을 키우는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적을 적으로 만드는 기술, 분열과 적대의 정치, 정적을 적으로 만들기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치는 의견이 다를 수 있고 토론과 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권력이 민주주의를 위협할 때는 정치는 더 이상 토론의 장이 아닙니다. 전쟁의 장으로 변질됩니다. 즉, 정적은 함께 일할 상대방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런 정치는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저 사람은 나라를 망치려 한다. 그들은 매국노다. 반역자다. 없애야 할 쓰레기다. 이런 말들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대중의 감정을 자극하고 적대감을 부추기며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공포심을 심어줍니다.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에서는 이런 전략을 정치의 무기화라고 부릅니다. 즉, 자신의 반대자를 국가의 적, 국민의 배신자처럼 만들어 정당성 자체를 없애는 겁니다.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정적을 지지하던 사람들도 점점 말하기를 꺼리게 됩니다. 두 번째, 그에 대한 논리적 토론은 사라지고 감정의 싸움만 남습니다. 세 번째, 결국 정치는 편 가르기 싸움이 되고 모두가 침묵하게 됩니다.
이런 전략은 히틀러, 무솔리니, 차베스, 푸틴 등 많은 권위주의 지도자들이 사용했던 아주 오래된 방식입니다. 이 책은 특별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사례를 자세히 다룹니다. 트럼프는 반대 세력을 반미 세력이라고 불렀고 언론을 국민의 적이라 칭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공직자들을 배신자라고 공격했고 의회나 사법부도 자신의 편이 아니면 적으로 간주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 사회는 극단적으로 양극화되었고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였던 상호 존중과 타협은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적 만들기는 민주주의의 기반을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과도 함께 살아야 한다는 공존의 철학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적으로 규정하는 순간 그 사람과 대화하거나 그 의견을 들으려는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치인은 점점 자기 지지자만을 위한 정치를 하게 됩니다. 결국 사회는 반으로 나뉘고 서로를 미워하며 폭력적인 언어가 일상화됩니다. 이 책의 저자들은 말합니다. 민주주의는 선거가 아닌 규범이 지탱하는 것이다. 그 규범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상호 존중입니다. 비록 정치적 입장은 다르더라도 그도 국민이다. 그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 이런 기본적인 존중이 사라지는 순간 민주주의는 이미 병들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혹시 SNS에서 다른 의견을 말하는 사람을 공격하거나 신고하거나 조롱하고 있지는 않나요? 정치를 말하는 공간에서 적대감만 느껴진다면 그건 우리 모두가 이미 분열의 정치를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선거와 헌법으로 어떻게 권력에 휘둘리는가? 바로 선거와 헌법이 어떻게 권력의 도구로 변질되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선거가 열리고 투표를 하고 표를 집계하고 당선자를 발표하면 그걸 민주주의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과정이 있다고 해서 진짜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에서는 이 질문에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선거가 있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아니다. 왜냐하면 선거 자체가 조작되지 않았더라도 그 선거를 둘러싼 조건과 규칙이 공정하지 않다면 결과도 민주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선거의 형식과 실질을 구분합니다. 형식은 투표함, 선거일, 투표율, 당선자 같은 외형입니다. 하지만 실질은 언론의 자유, 야당의 존재, 공정한 규칙,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이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질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 실질이 무너질 때 선거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수단이 아니라 권력을 정당화하는 쇼로 전락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 러시아의 푸틴 정권, 터키의 에르도안 정권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정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야당을 탄압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심지어 선거구를 조작하거나 법을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규범입니다. 하지만 그 헌법조차도 권력자의 손에 들어가면 변형되고 무력화됩니다. 이 책은 말합니다. 헌법은 텍스트가 아니라 정신이다. 즉, 아무리 좋은 헌법이 있어도 그 정신을 지키려는 사람이 없다면 그 헌법은 그냥 종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권력자가 헌법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긴급명령권, 비상조치,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헌법 일부를 잠정 중단합니다. 두 번째, 헌법 해석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합니다. 헌재 인사 임명을 통해 헌법 해석의 방향을 바꿉니다. 세 번째, 아예 헌법을 개정합니다.
대통령의 연임 제한을 없애고 행정부 권한을 강화하는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런 방식은 겉으로 보기엔 합법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고 헌법을 권력 유지의 도구로 사용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이렇게 선거와 헌법이 왜곡되면 국민은 점점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도 투표는 했잖아. 법대로 한 거 아냐? 헌법 바꾸는 것도 국회의 권한이지. 하지만 여기엔 중요한 사실이 빠져 있습니다. 그 과정이 공정했는가? 그 의도가 권력 유지에 있었는가? 그 결과가 시민의 권리를 확대했는가? 이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하게 된다면 그건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선거와 헌법, 이 두 가지는 민주주의의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흔들리면 건물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단 하루 만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서서히, 아무도 모르게 진행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선거 제도는 과연 공정한가? 헌법은 누구를 위해 작동하는가를 계속해서 묻고 감시하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이제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앞서 우리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 조용하고도 교묘한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무너짐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우리가, 즉 시민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말합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강력한 방어자는 정치인이 아니라 시민이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정치인이 아니니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정치는 나와 상관없어. 하지만 그 생각 자체가 민주주의를 약하게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민주주의는 단지 투표 한 번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관심, 지속적인 감시, 그리고 작은 행동들이 그것을 지켜주는 진짜 힘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건강한 시민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다른 의견을 듣는 사람.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말을 끊거나 조롱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의 이유를 들으려는 사람. 두 번째, 사실을 확인하는 습관.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관점을 접하려는 태도. 세 번째, 법과 규칙을 지키는 문화. 내가 불리해도 법이 정한 절차와 결과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개선을 시도하는 자세. 네 번째, 권력자를 감시하는 힘. 지지하는 정치인이라고 해서 그가 무슨 말을 하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감시하고 잘못을 비판할 줄 아는 용기. 다섯 번째, 침묵하지 않는 목소리. 작은 일이라도 부당하다 느껴지면 말하는 용기. 침묵은 중립이 아닙니다. 침묵은 종종 가해자를 돕는 무기가 됩니다. 이 다섯 가지는 거창한 이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뉴스 앞에서, SNS에서, 주변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 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를 깨어있게 만드는 책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고 또 다른 어딘가에서는 시민들이 그것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관찰자이자 동시에 주인공입니다. 민주주의는 누군가가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 우리가 질문할 때, 우리가 행동할 때, 그제야 민주주의는 살아 숨 쉬게 됩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민주주의는 결국 문화다. 지키지 않으면 사라지고, 말하지 않으면 잊히며 포기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무관심하지 않는 것, 비판적인 시선을 갖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혐오하지 않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짜 민주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질문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내 주변의 민주주의는 안녕한가? 나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질문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앞으로 더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